불안장애로 약 먹은 지가 2년 조금 넘습니다. 그 45 자영업을 하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시크릿의 내용 중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상을 매일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주하는 상상을 안 할 때는 친구 전화가 오는데 완주하는 상상을 할 때가 되면은 친구 전화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상상하고 예견하는 것에 반대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워요. 제가 가족의 건강을 기도하고 상상하고 예견하게 되면은 혹시 가족이 불행에 닥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저의 기도로 인해 가족이 사고가 나거나 재난을 당하고 몹쓸 병에 걸리지 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의 안전을 기도하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극도로 두렵습니다. 두렵다 보니 별의별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았던 옛날 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도 상상을 할 때는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상을 안 할 때는 친구 전화가 오는데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상을 할 때가 되면 꼭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 전화 오고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상상을 해서 기도를 해서 예견을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친구가 자신의 결정으로서 자신의 선택으로서 나에게 전화를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를 나에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그렇죠. 그럼요.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나에게 전화할 생각이 없으면 전화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럼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상을 한다고 해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그 상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가 오거나 안 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가 전화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친구의 몫이고 친구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친구가 나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내가 상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견을 한다. 오늘 친구가 전화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라고 예견을 한다고 해서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전화하고 싶으면 나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고 친구가 바빠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전화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친구가 선택하는 것에 내가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어떻게 지금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전화 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예견한다고 해서 상상한다고 해서 또 기도한다고 해서 전화 오고 안 오고는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친구의 결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친구가 나에게 전화 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와 나의 생각과 상상의 관계를 떠나서 친구의 결정이고 그것은 내가 필요 없는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의 생각을 간섭함으로써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굴삭기를 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뭐 실기 시험을 치고 또 필기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시험을 치고 또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험을 치는 데까지는 내가 자격증 시험 치는 데까지는 이건 나의 몫이죠. 시험을 치는 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격증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자격증 시험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는데 그 이후에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자격증 준비부터 시험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또 결정까지 이거는 그 해당 교육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인 거고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시험을 치는 데까지.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이 자격 취득 결정까지도 내가 원하는 이 양재상, 자격 취득되어서 내가 자격증을 받는 그러한 양지까지 내가 내 삶은 이 양지로만 빛나야 돼라고 하는 나의 간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격 취득하는 이후의 결정 역시도 사람들이 많이 바라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고 상상한다고 또 내가 자격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예견을 한다고 해서 자격 취득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 내가 손을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는 데까지가 나의 몫이에요. 그럼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이건 친구의 결정이지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요. 친구가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나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일 뿐이에요. 그럼요. 친구가 전화 오고 안 오고는 내가 기도한다고 상상한다고 예견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꼭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이거 역시도 음지와 양지로 돌아보게 되면은 양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그리고 음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에, 마찬가지로 내 마음, 여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집착을 하기에 저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는 안 되라고 이러한 현실 부정을 하고 있기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래서는 안 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욱더 두드러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계속 되도록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친구 전화가 오면 내가 상상을 했으면은 이따가 상상을 했으면은 친구 전화가 안 올까? 또 상상을 할 때면은 꼭 친구에게 전화가 또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그럼요. 더욱더 두드러지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눈 때문에 미끄러지고 사고 나서 눈에 대해서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눈을 좋아하는 사람, 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누가 눈에 대해서 눈을 더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눈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느끼고, 눈이 오게 되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그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런데 눈이 오고 안 오고 그거 역시도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눈일 뿐이에요. 그것이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양지가 될 수도 있고. 눈이,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눈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통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이 눈 오고 그러면 사고도 좀 나잖아요. 사고도 나고. 그런데 우리가 또 눈싸움을 하든지 또 휴가를 또 레저를 즐기는 개념으로 본다면 눈이 참 또, 그렇죠.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오고 함으로써 또 내가 스키를 탈 수도 있고 스노보드를 탈 수도 있고, 또 특히 또 스노보드 타고 하면은 또 뭐 영하 15도 17도 이렇게 떨어져도 또 그렇게 추운지 모르잖아요. 눈이 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춥지만은 눈이 그렇게 옴으로써 내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써 이것이 눈이 두드러지든지 아니면은 눈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눈에 대해서 그렇게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에 대한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계속 부정을 하면, 이분한테는, 눈을 싫어하는 분한테는 눈이 또 다른 음지잖아요. 우리 삶에 또 다른 음지인데 이게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연의 한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거부하니까 계속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눈이 오네? 눈이 올까? 눈이 올까? 하늘이
하늘이 지금 흐리네. 눈이 오겠는데? 그리고 온도도 영하로 떨어지고, 이거 눈을 징조인데? 좀 있으면 올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집착하면 할수록 두드러지는 것처럼, 상상을 안 할 때는 친구 전화가 오는데 상상을 할 때는 꼭 친구 전화가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분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눈은 아무런 잘못 없어요. 비 오는 거 역시도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비 오고 비 오지 않고는 그거는 그저 자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절대로 비가 와서는 안 돼, 눈이 와서는 안 돼라고 하는 나의 음질 부정으로서 그렇게 더욱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러한 과거의 나의 상황들, 그렇죠. 상황 탓을 하게 되면은 절대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나에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한 상대 역시,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역시도 나에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러한 음질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내가 마음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처럼 윤리정석의 말은 뭐냐면은 철저히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럼요.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지 내가 마음병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음지 역시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양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서 윤리정석의 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다움은 삶, 그리고 사람답게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행동 그리고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할 몫이지, 이것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현실 부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거 공부해 나가잖아요.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단점들, 상대방이 현실 부정하는 것들이 눈에 탁탁탁탁 다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역시도 과정이에요. 처음에 이제 윤리정석에관해서 말해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함을 이제 역행하시는 부분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럼요. 보다 봄으로써 왜 엄마 아빠는, 왜 동생은 나한테, 왜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는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인의 예지 없이 그렇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현실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뭐냐면 윤리정석의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정서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함을 나에게 그러함을 나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또 다른 음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우리 삶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음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음지를 거침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을 한다니까. 이 음지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삶, 그리고 근면, 성실 배울 수가 없어요. 철저히 윤리정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타인에게 적용할 시에는 윤리정서개발에 독약을 먹은 것 같아요. 윤리정서개발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럼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내 공부를 해 나감으로써 상대방이 그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내가 보아 넘길 수 있고 수용하고 그 세상하고 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부분에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늘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죠. 돌아보고 보면은 지금 내 컵이 이만해. 내 컵이 한 이만큼 이 나의 인의야지가 한 이 정도 차이 있는데, 컵 정량이 이만하면은 내가 현재 인의야지가 이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해석하는 그러한 그릇의 폭이 한 이만큼 정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 정도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인의예제, 윤리정서 개발에 대해 이런 덕과 인의 예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해석이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차곡차곡 채워넣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확 부어넣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이 수양을 해 나가면서 계속 조금씩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으면서 증상도 증상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서서히 줄어들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증상이 다 없어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건 말도 되지 않아요. 생각을 이런 현실 부정의 생각을 이러한 현실 인정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약 없어요. 이러한 현실 부정의 생각은 이 환자 무의식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현실 부정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 부정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현실 인정의 삶으로 바꿔나가기에 계속 이런 정서개발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준 그 실전 과제, 숙제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또 돌아보고, 내가 오늘 현실 부정한 것이 무엇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수양을 해 나가면서 차츰 채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3개월,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3개월 역시도 좀 부족해요. 3개월 정도 공부해 나가면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자성을 혼자서 스스로 이 선생님 지도 없이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함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또 그 이상까지도 걸려요. 근데 그 이후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계속 넓혀가야 돼요. 내가 이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렇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기에 대해서, 굴삭기 실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자격 취득 결정하는 것까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치는 데까지가 나의 몫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나의 몫이에요. 자격증, 시험, 자격증 준비부터 시험까지.
그것이 나의 몫이에요. 공부를 하고 또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까지 이것이 바로 나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험을 친 이후에 이것이 자격증 취득이 결정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격증 취득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손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예견을 한다고 해서, 그럼요, 예견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비현실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견한다고 해서 합격하고 합격 안 하고 그런 게 없거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상한다 그리고 예견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합격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런 비현실을 믿어서는 내가 지금 비현실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비현실이 또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예견과는 반대의 일들이 생긴다라고 해요. 내가 완주하는 상상을 하게 되면은 친구에게 전화가 안 오고, 완주하는 상상을 안 올 때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비현실이 예견과는 그런 비현실이 발전을 해서 예견과는 반대되는 일이 생겨요 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비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가족의 무사를 내가 상상하게 되면은, 가족의 무사를 기원하고 기도를 하고 예견을 하게 되면은 가족에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다라는 이런 또 비현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상상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상상을 한다고 해서 또 예견한다고 해서 이게 합격이 되겠어요? 내가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요. 실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불사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실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필기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지 이것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서 기도한다고 상상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건 비현실이죠. 그럼요. 여기서처럼 반대의 일이 생긴다라는 또 다른 비현실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반대되는 일들이 생김으로써 가족의 무사를 상상하게 되면은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다라는 이런 비현실을 또 만들죠. 이분이 가족에 대해서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인 거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애틋한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내 가족이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생각이 날까봐 두렵다고 하는데, 생각이 일단 한번 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나서는 안 돼라고 계속 이분이 끝없이 그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 음질 부정함으로써 이 강력한 현실 부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가족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자꾸 가족에게 안 좋은 생각이 또 난다. 그런 생각이 나서는 안 돼라고 계속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게 되면 생각은 더욱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완전히 잠겨버려요. 그거는 엄청,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이 역시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그렇죠. 이 가족들이 다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속 그러한 생각에 매몰되어 가는 거는 좀 더 심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는 다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미연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상상을 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죠.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비현실을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 윤리정서 개발에 대한 이 감각증, 그 불안 장애에 대한 좀 깊은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공부를 함으로써 이러한 예견되는 것과는 이런 반대의 일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견되는 이 반대의 일이 자꾸 생기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음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 이것들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양지, 내 마음대로 이러한 그러한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그것을 고집을 하기에 계속 이러한 비현실들을 주장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예견하는 것에 반대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친구의 전화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친구의 결정이에요. 그거는 내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상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에 친구가 전화 오지 않고 역시도 뭐냐면은 나의 필요 없는 간섭에 의해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증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고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부정을 하니까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그렇게 되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저 되도 않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증폭이 되지. 가족의 무사와 건강 이외에 이분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요.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역시도 뭐냐면은 산업 현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저기에 뭐 자재 그리고 장비들이 많이 있죠.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무너지거나 추락을 하거나 그렇죠. 공사 중에 또 붕괴되는 사고도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불안감 역시도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자재들이 산만큼 쌓여 있고 그 커다란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요. 무서운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위험해지는 거죠. 항상 거기서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심한 것이 조금 더 지나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심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겁 없이 다니고 하게 되면은 저 헬멧도 안 쓰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벨트도 없고 이런 경각심이 없는 상태에서 벨트도 하지 않거든요. 헬멧도 쓰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경각심이 없다 보면은 그런 고소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는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경각심이 좀 지나쳐서 이제 불안장애로 넘어가는 거죠. 불안장애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도 뭐냐면은 있을지도 모를 만약에 우리 삶에서 산업 현장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러한 음지, 사고, 재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은 더욱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무의식에서는 절대로 사고가 나서는 안 돼라는 생각과 현실이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안절부절, 두려움 속에 계속 갇혀버리고 이러한 강박심리, 불안장애는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하면서 이제 과거에 안 좋았었던 일, 그리고 불안했던 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안 좋았던 생각들은 계속 나오고 그런 거 역시도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현실 부정.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는 안 돼라고 현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끊임없이 이런 음지 부정을 하기에 현실 부정의 강박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은 올라오죠. 생각은 올라오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생각이 이미 올라왔으면 그 생각을 없애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은 더욱더 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생각이 이미 올라왔는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증폭되고 커져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한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했을 때는 이미 생각이 지금 생각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맞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분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심으로, 그렇죠. 들어와서 배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좀 배우고 행하시다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생각이 일단 올라왔을 때, 그렇죠. 생각은 그만큼 머무르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이 머무를 만큼만 머무르다가 생각은 소멸되거든요. 지나가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러한 불안이 올라와서는 안 돼. 과거에 안 좋았었던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와서는 절대로 안 돼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생각, 불안이 올라와서는 안 돼라고 했을 때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그럼요.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럴 때는 그저 내버려 둘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음 장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 생각이 머무를 만큼만 머무르다가 이제 지나가요. 근데 계속 강력하게 부정함으로써 그래서는 안 돼. 그러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불안이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계속 증폭이 돼요. 물리 정서 개발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불안, 상상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르게 예를 들게 되면은 눈이 있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온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연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눈에 대한 안 좋은 눈에 대해서 사고가 있거나 눈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극도로 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연 눈이 왔을 때 그 눈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더 이런, 그렇죠. 뚜렷하게 느껴지면서 또 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자연의 일부라고, 그것이 자연계의 한 현상이라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거 역시 이거 자연계의 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눈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눈이 온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한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에 눈이 자연계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 눈을 싫어하니까 이것들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절대 눈이 와서는 안 돼. 왜 이러면 눈은 계속 와서 이게 교통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우리 퇴근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음질은 계속 증폭되어서 이 사람의 삶은 현실 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상상, 생각, 불안 역시도 계속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하는 것 역시도 뭐냐면은 그렇죠.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안 좋았던 생각들이 계속 일하는 것 역시도 뭐냐면은 이미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은 그것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 역시도 다 정해졌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과거에 계속 묶이냐면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왜 계속 나냐면은, 그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 라고 함으로써 계속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찝찝하고 그렇죠.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찝찝하기도 하고 왠지 불완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게 그게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병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그 찝찝한 거를 그렇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들이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지도 또는 결론 짓지도 않는 그러한 찝찝하고 완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또 생각은 계속 또 올라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것을 계속 부정을 하니까 계속 이 안에서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 눈을 계속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기에 계속 커지는 거예요.